자, 우리 이 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개념 몇 개만 더 정리하면서 시에서도 찾아보고 한번 해봅시다. 통사구조 반복까지 했던 것 같긴 한데 통사구조 반복까지는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표현법 같은 경우는 우리 개념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몇 개 안 겠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우리 지문에서 찾는 연습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자, 통사구조 반복 이어서 밑에서 우리 생략법 하나 써보자. 생략법. 자, 생략한다라는 말이 뭐니? 생략한다라는 거. 생략.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음. 생략. 단추려서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점점점 말줄임표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럼 문학에서 이렇게 말줄임표를 제시를 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여운이 생긴다라고 해. 여운 생성. 여운 형성. 여운은 뭘까? 여운. 뭔가 여백이거든요. 지민이는 참 점점점. 왜? 거기 점점점이 뭐가 들어갈까? 생각이 많아질 거야. 그치? 뭐 참 괜찮은 아이야. 아, 그래도 착한 아이야.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거란 말이야. 그게 여운이에요. 참 핸드폰만 안 하면 괜찮은데 점점점. 그런 여운. 괜찮아? 응. 자, 요 문답법도 하나 적어줍시다. 자, 문답법. 문답이라는 단어는 뭐니? 문답. 질문하고 답변. 오케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고 답변을 하니까 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순간 이게 혼자서 하면 자문자답이거든. 근데 혼자서 하지 않고 둘이서 해버리는 순간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하는 순간 있잖아. 그러면 대화의 형식이 돼버려. 물론 문답법 하면은 자문자답할 때가 우리 보통 이제 문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 이어서 위쪽에다가 여기 조금 비어 있거든요. 이 공간에다 좀 적어 볼게요. 자, 어조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어조. 자, 어조. 시의 어조가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는 말투거든요. 자, 이 말투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 어조는 혼자서 독백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독백체가 시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자, 독백체와 좀 대비되는 개념은 무슨 체라고 얘기할까? 혼자서 얘기하지 않을 때. 대화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대화체는 근데 혹시 요 표시 수학 시간에 배웠지, 얘들아? 요거 무슨 표시니? 크다? 크다라는 표시일까? 그건 부등호잖아. 오케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지? 대화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화체랑 대화 형식이랑은 뭔가 좀 다른 개념이야, 얘들아. 대화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말하는 그런 말투가 드러나면 대화체야. A가 B한테 혼자 얘기해도요, 대화체예요. 근데 대화의 형식은요, 우리 대화를 할 때는 서로가 말을 주고받아야 돼. 순서교대 원리에 의해서. 기억나니? 순서교대 원리? 자, A가 말을 했다면 B가 대답을 해줘야 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이걸 찾으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없지? 없으면은 화면만 보시면 돼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화면에서 다 찾아줄 거니까. 에헤이. 자, 48번 작품 시집살이 노래 92페이지로 갈게요. 92페이지. 없으면 여기 화면만 보면 돼. 화면으로 다 띄워줄 거야. 교재 없으신 분 다 받았지? 받긴 다 받았지? 오늘까지는 다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대화의 형식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러면 두 사람이 뭔가 느껴져야 돼. 자, 첫 사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두 번째 사람은 어디부터 얘기하는 걸까?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을까라고 물어보고 있네. 여기가 동생의 질문. 자, 그리고 이제 형님이 대답을 하네요. 여기부터 형님의 대답. 둘은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죠. 자, 형님 대답도 웃겨. 야, 그의 말아. 시집살이는 계집살이야. 웃기네. 자, 혹시 여기서 음보도 느껴졌니?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문고개로 형님 온다. 몇 음보? 4음보. 오케이. 우리 음보도 배웠으니까 찾아줘야 되고. 자, 요 두 구조는 대화의 형식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작품을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찾고 빨리 찾고 빨리 찾고 빨리 찾고의 능력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70페이지로 갑시다. 70이요? 자, 송민곡을 볼게요. 자, 경민고는 송민곡 이번에 2학기 때 나오죠. 여기도 대화하는 장면을 잡아보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대화하는 장면. 대화의 형식이 나옵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물어보고 있네. 질문. A의 질문. 자, B는 그 다음 사람은 아 너구나 라고 B가 대답하고 있지. 아 너였어. 내 사정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해서 서로 둘은 대화하고 있네요. 대화의 형식. 이 정도 알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선택지 하나를 구성한단 말이야. 이 작품은 대화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것도 뭔가 어떤 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뭐죠? 내용이 다른 내용이 좀 다른 내용. 뭔가 있어도 그 모르는 거 많이. 대화는 지금 상대방이 느껴져야 대화지. 상대방이 안 느껴지는 물음표? 네. 혼자 있을 때는 설리법이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82페이지. 어이 못 오던다. 이 작품은 광동고에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작품이에요. 어이 못 오던다.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아내 집을 짓고 집안에 뒤져놓고. 여기서도 표현법이 하나 걸리네. 무슨 표현법일까? 그 열거. 열거, 묻지, 뭐하고 그러니까 열거법도 있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무슨 법이지? 지난 시간에 안 했니? 연세법.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못 찾는다고? 대화체를 찾을 거예요. 왜 대화체를 찾아? 여기 너라고 나왔잖아. 우리 너는 얘들아 몇 인칭 대명사니? 2인칭이지. 그럼 2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야? 무슨 상황이야? 대화의 상황이에요. 1인칭 나, 듣는 나, 너희들 2인칭. 그럼 너라고 하는 순간 2인칭이 잡혔네? 그럼 대화체. 자, 근데 이게 대화체에서 끝날지 아니면 대화의 형식일지는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답변 한번 볼까? 2인칭이 너가 대답하는 장면 있니? 없어. 그러면 대화체에서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 가능하겠어? 대화체와 대화 형식. 자, 이게 문학의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앞으로 옵시다. 2페이지로 오세요. 이거는 지워야 되겠구나. 자, 문답형 했고요. 하나 더, 반어법과 역설법. 자, 반어법과 역설법은 여러분들 구분 가능하니? 이게 약간 뭐 구분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기준을 잘 잡아봐. 반어법은 반대되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야. 뭐와 반대되는 얘기니? 마음. 자신의 마음과 말의 표현이 반대됐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 물론 이것도 왜 헷갈리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역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일어날 때 역설이라고 하니? 모순. 자, 그래서 이 모순을 가지고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좀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는 서술어에서 모순. 서술어끼리의 모순이 일어나요. 서술어끼리의 역설. 예를 들면은 님은 갔으나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은 서술어 어디 님은 갔대. 아니 나 보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끼리 모순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는 수식어에서 모순이 일어나요. 수식어. 수식어는 속성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것끼리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혹은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소리가 없대. 이거는 음소거잖아. 띵띵띵. 아우성은 어때? 엄청 시끄러운 거잖아. 근데 이렇게 꾸며준대. 모순이 일어나지? 얘들아, 찬란하다라는 건 어떤 속성이 있는 거니? 뭐 좋은 거. 슬픔은 어때? 슬픈 거. 근데 얘네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봄을 수식해주고 있지.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 그런 경우도 있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뜨거운 아 주세요. 그것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니? 겨울에 좀 그러는 것 같아. 자, 그게 역설법인데 반어법이랑 여러분들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반어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 반어도 얘들아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역설법 하면 안 돼. 역설의 범주에 들어가요. 어떤 역설이 일어나면 상황의 역설이 일어나서 상황에서 보면 역설.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밤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아우 잘한다. 야, 이 새끼야. 아우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자, 진짜 잘해서 하는 걸까? 아니지.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욕하고 싶은데 잘했다라고 했을까? 반대되는 표현을 했지. 그 관점에서 보면 반어법이다. 근데 상황으로 봐봐. 어머니가 게임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상황이니? 아니지. 근데 잘했다라고 상황을 했지. 거기서 일어나는 걸 상황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도 어떻게 보면 역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도식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엄청 큰 개념이고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도식화를 해볼게. 자,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일어나는 거고 자, 영어로는 아이러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 범주가 이만큼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이따 지울 거야. 이해 안 된 사람은 그냥 날려버려. 지금 이 말. 아니 왜 반어를 역설이라고 하지? 이해 안 되면 그냥 지워야 돼. 얘들아 아직 그 개념을 쌓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역설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역설법이라고 안 했어요. 이 역설 안에는요. 반어법도 포함되고요. 역설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모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말로써 구체적으로 역설법, 모순이 드러나는 문장을 썼을 때가 역설법. 상황에서 모순을 일으켜서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가 반어법이라고 포함 관계를 그려주시고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냥 지워버려.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할 거니까. 근데 이해되신 분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반어법과 역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가서.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늘 또 중요한 단어 세 번째, 그 외의 표현법. 그 외의 표현 방식. 어디 다시 그렸어. 다시 3번으로 또 하나 내려서 적었어. 자, 오늘 핵심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 단어 공부부터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객관적 무슨 의미고 상관 무슨 단어고 물 무슨 단어일까? 사람이 응? 뭐라고? 그럼 물자는 무슨 말일까? 물체, 사물. 상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상관, 서로 상자에 관은 연관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는 야,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좀. 야,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라. 어떤 느낌이니? 좀 이 주장 말고 그래, 거리를 좀 더 두어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라는, 야, 거리 좀 두어서 생각해보라는 문학에서의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 있다는 거는 저쪽에 있는 물체를, 저쪽에 있는 사물을 객관적 물체를 가지고 서로 연관시켰어. 서로 연관은 뭐와 뭐를? 나의 정서와 사물을 서로 연관시켜 버렸어요. 아, 저 에어컨이 슬퍼한다, 얘들아. 말이 되는 소리니? 쌤이 슬퍼하는 나. 그래, 내 슬퍼하는 마음이 지금 저기 투영됐지. 불쌍해 보여. 하루 종일 저렇게 움직이잖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니 또. 소리내. 자, 그런 나의 감정이 어디에 투영됐어? 저쪽에 연관되어 버렸지. 그러면 에어컨은 우리한테 뭘로서 시에서 쓰인 거야? 객관적 상관물로서 쓰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객관적 상관물이 세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좀 전처럼 제 감정을 투영시켜 버려요. 감정이입물. 오늘 20분부터 하프 모의고사 해야 돼갖고 되게 바빠.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까지만 확실하고 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이입하지 않는 경우는 화자의 분신 또는 대리물이 돼요. 화자를 대리해주는 사물. 자, 세 번째는요. 정서를 환기시켜줘요. 정서의 환기. 환기라는 단어는 뭐니? 불러일으키다라는 거야. 혹은 촉매라고도 얘기해. 촉매제. 촉매제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 근데 이때는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어떤 사물은 감정이입만 되느냐, 어떤 사물은 화자의 분신만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자,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곰인형을 선물해요. 곰인형을 선물해서 은미야 이거 나라고 생각해 라고 선물을 줬어. 은미는 내 와이프 이름이야. 자, 이거 나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자, 이 곰인형은 사물이지 객관적 상관물 몇 번째에 해당할까? 두 번째, 그치? 화자의 분신이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이 곰인형을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곰인형이 여기 있어. 근데 왠지 곰인형이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 여자친구가 느끼기에. 그러면 자, 이때 곰인형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1번이지. 왜? 곰인형을 선물 받은 여자친구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감정이 어디에 이입됐어? 곰인형에 이입이 됐지. 자, 그런데 이 둘은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요. 자, 싸우고 나서 이 여자친구가 돌아와서 이 곰인형을 보니까 갑자기 막 어떤 정서가 드러날까? 뭐 여러 가지 정서가 있을 수도 있어. 화가 날 수도 있고, 내리고 싶어. 막 그때 그 추억이 막 그리울 수도 있고, 아, 우리 옛날엔 잘 지냈는데 지금은 싸워갖고 그리움의 정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왜? 얘는 아주 즐거운 상태에서 받았던 선물이고, 지금 이 여자친구는 어떤 상황이야? 싸우고 돌아서 화난 상태지. 화자와 대비되는 어떤 저 사물이 나의 정서를 환기시켜주네, 불러일으켜주네,
그럼 그때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세 번째의 고민형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물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그 객관적 상관물을 한번 찾아보러 갑시다. 작품은 맷버들 가래 꺾어. 몇 번째 작품이냐면은 30번째 작품이고요. 페이지는 58페이지예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의 몇 번째 유형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표현법까지 찾아주면 인정. 우리가 배웠던 다른 표현법이 여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찾으시면 인정. 한국어보다 30분 35분. 찾고 뭐하라. 응? 찾고 뭐하라. 찾고 그게 몇 번째 객관적 상관물의 유형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표현법까지도 한번 찾아볼 것. 그리고 주제도 한번 찾아봐. 우리 주제 찾는 연습은 매번 해야 되잖아. 주제 찾는 공식 저번에 얘기했지. 어떤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열거만 해주면 된다고. 그것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1분 정도만 드릴게요. 1분이면 다 파악돼야 돼. 주제 파악하는 거. 주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 근데 대략적으로 이거 무슨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네? 그것만 찾아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상황과 배경 속에서 찾아지는 정서 태도는 무엇일까? 또 다른 표현법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일단 객관적 상관물 찾았니? 자, 이 시의 객관적 상관물은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님의 손에. 이거 말이 자, 삐니까 해줄 거예요. 밑에 게 이제 해석한 거. 세입니다. 주무시는 방에 자신은 창에 밖에 심어두고 보셔서 밤비에 세입이 나면 뭐가 세입이 나? 산에 있는 버들, 맷버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의 분신이 드러났네, 뭐? 네, 그치, 맷버들. 맷버들이 객관적 상관물. 옆에 써주세요. 객관적 상관물.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화자의 분신. 주제는 찾아볼까? 자, 어떤 상황이니? 님과 이별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님과 떨어진 상황에서 뭘 보냈어? 맷버들을 보내면서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지? 나 생각해 주세요. 그리움의 정서 혹은 어떤 태도,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열거하면 돼. 님과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맷버들이라고 하는 사랑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 그치? 예쁜 버들이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버들이 국방물이야. 세입. 내가 뭐라고 적었니? 근데 그냥 버들은 쓸모 없는 것 같아. 왜? 세입이 나야지만 그 국방물. 여기서는 아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봤어? 세입이 낮다라고 얘기했잖아. 세입이 낮다라고 했잖아. 그럼 세입이 나라고 생각할 세입이 나면 나라고 여기는 그 주체는 맷버들 아닐까? 물론 세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해석은 뭐 세입을 객관적 상관물로서 나로서 봐야 된다. 그 앞에 1행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 가래 꺾어 보낸다라는 부분 봐봐. 예쁜 것으로 골라 꺾어 보낸다라고 생각을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
그럼 세입이 예쁜 걸까? 버들이 예쁜 걸까? 버들이 예쁜 감정을 다 투영된 거지 거기에. 그치? 정성스럽게 보낸 거잖아. 아니야? 야, 정성스럽게 보낸 게 세입이야. 몇 버들이야? 버들 자체는 왜? 야, 예쁜 걸로 골라보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예쁜 걸로 골라보냈는데? 그러면은 일단 거기까지. 뭐 강요는 안 할게. 알겠지? 일단 그러면은 요 의미를 아직 독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주제는 이렇게 됐고 혹시 다른 표현법 하나 찾아진 사람? 아, 맞다. 주제 맞는지 한번 맞춰보자. 주제는 여기 있네. 아,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되게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주제가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읽었던 주제랑 대응만 되면 여러분들 주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는 게 더 시를 파악하기가 더 용이해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다른 표현법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 보이는 거 있었니? 직유법. 직유법 어떤 거? 처럼 어디 있어?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도치법 얘기했었니? 도치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 순서 바뀌었어. 어디가 바뀌었어? 찾아봐. 웹버들 가를 꺾고 보내놓으라 님의 손에. 이상한데? 그래, 님의 손에 보내놓으라. 여기서 도치법이 하나 쓰였네. 그치? 자, 그리고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보세요. 나인가 여겨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니?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화자가 님에게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느낌이지? 무슨 책? 대화책. 오케이. 대화책의 느낌의 시였네요. 근데 님이 대답해서 응 알았다 이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체에서 끝나야 돼. 자, 이렇게 배웠던 개념들을 다 쏟아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가 독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